네, 이것만이 17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오늘도 권혜리 한승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권혜리 기자가 최근에 취재했던 건이고 네. 또 지난주에 뭐 또 재밌는 이슈도 하나 있었고 관련해서 네. 그걸 좀 먼저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비건. 네. 사실 비건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네. 사실 대부분이 모르시지 않을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대부분이라면 좀 그렇지만 알아도 되게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1등급부터 막 거의 막 한 열 몇 가지로 거의 나뉘니까 그 비건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냥 식물성의 있잖아요. 식물성.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야말로 단어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그뭐 베지테리언 왜냐면 저는 식물성으로 살아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어 자체에 대한 네. 인지가 없었는데 네. 예. 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굉장히 엄격하게 뭐 채식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그 상황 오도하는 거다라고 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느낀다? 예를 들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등급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채소만 먹느냐? 아니면 맨 네. 가장 극단적인 게 과일만 프루터리안인가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나는 채소랑 생선 정도는 먹는다. 아 생선. 그것도 뭐 있고 생선이 락토 오버라고 있고, 있어요. 뭐 유제품은 맞아요. 먹는다. 계란까지는 먹는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양하네요. 네. 뭐 붉은 고기는 안 먹는다. 뭐 흰 네, 고기는 먹는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흰고기는 또 뭐- 닭고기 같은 거. 아 닭. 왜 네. 닭은 괜찮나? 그래도?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가 제일 그 심한데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고기가 가장 좀 환경을 파괴하는 육류다. 뭐 이렇게 그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촘촘하게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음. 채식주의자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 저는 중에?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니, 그냥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유제품 그 락토 오버하는 저는 반대로 분까지는 있어요. 채식을 안 하는 뭐 육식주의자 이런 찾으라 그러면 오히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채식주의자는 없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 뭐 그냥 다 육식파인데 그 락토 오버 그러니까 그 유제품 먹는 것까지 하는 친구가 하나 아, 그 있어요. 고기는 안 먹고. 그럼 고기는 안 채소하고 먹고. 유제품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줄 아니, 아는 그러겠죠, 거죠. 그러겠죠. 예, 네. 예. 네. 실제로 있구나 한국에도. 많진 않아요, 근데 많진 않은데 있긴 있죠. 그 이효리 씨도 채식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대화를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궁금증을 물어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그게 주말에 뉴스로 나갔는데 네. 그 햄버거였어요. 네. 햄버거를 그 패티를 고기가 아닌 걸 넣어가지고 파는 네네. 음식점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네, 제가 그 아이템을 사람들한테 먹여봤더니 구분을 못하더라. 네. 언뜻 똑같아 보이는 햄버거 두 개지만 오른쪽은 진짜 소고기 버거, 왼쪽은 밀과 콩으로 만든 식물 고기 버거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구별해낼 수 있는지 시식을 부탁해봤습니다. 어느 쪽이죠? 이게 진짜 보긴 이거예요. 걱정이 된 게 네. 이 댓글로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업체에서 뭔가 뭐 홍보를 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진지하게 물어봤죠. 정말 구분이 안 가냐. 네. 싹 다 지웠고 네, 제가 그래서 걱정도 저 나중에 봤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그 약간 채식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채식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도 없고 약간 그런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하신 그런 사건 같은 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채식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꼭 긍정적으로만 보진 않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니 근데 보이긴 했어요. 채식주의자 자체도 그렇고 네. 뭐 저는 약간 생각이 내 삶의 방식을 내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 사실 그동안은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 사회가 좀 어느 정도 획일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네네. 나의 개성,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너는 뭐 튀냐 혼자서 왜 그렇게 혼자 잘난 척해 뭐 약간 이런 약간 느낌이 그런 있었다면 네. 뭐 그 정도는 내가 내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사실 그런 일부의 댓글이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의 선택이고 그게 뭐 남한테 뭐 남한테 피해를 피해 주는 게 준다거나 아니잖아요. 뭐 네. 남한테 뭐 강요를 한다거나 뭐 네네. 그런 게 아닌 다음에야 네. 사실 그거 가지고 뭘 할 이유는 전혀 그럼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그때 물어본 이유는
제가 옛날에 콩고기를 물론 한 거의 20년 전이에요. 네. 20년 전에 콩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먹긴 먹겠더라고요. 근데 약간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질긴 그냥 저도 20년, 저는 거의 한 30년 전, 굉장히 어렸을 때요. 그때 왜 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아빠가 여의도에 있는 채식 카페를 많이 아, 가셨었어요. 많이 30년 가셨었어요? 전에요? 네, 30년 전에 여의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주 30년 아니고 한 25년 정도. 미국도 갔다 왔고 아, 공부도 잘.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댓글로 뭐 멋있으십니다 뭐 그런 게 올라왔었죠 그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여의도에 63 뷔페나 뭐한 10년에 한 번 갈까 뭐 이런. 아니 30년은 아니고 한 25년 전에 아니 있었어요. 5년 줄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25년 전에도 네. 굉장히 앞선 건데 그럼요. 채식 카페라는. 네, 저는 굉장히 거죠. 어렸을 때인데도 야 이걸 먹느니 그냥 안 먹고 만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는 네. 콩고기가 조금 네. 돼지 껍데기 같았어요 맛이. 저도 몇 년 전에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고기랑 똑같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맛도 권혜리 그렇고. 기자 얘기는 햄버거를 만들어서 빵 사이에 끼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뭐 오늘 이렇게 얘기를 쭉 하겠지만 지금 이 대체육 산업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조금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올해 다 이제 맞다퉈서 뛰어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컨택해서 갔고 전혀 뭐 업체에 대한 광고 의도는 없었고. 아 그럼요. 네. 저는 아니까 물어본 네네. 거죠. 아니까 롯데 혹시라도. 사실 컨택해서 왜냐면 오랜만이고. 네. 저 같은 육식주의자 입장에서는 네. 햄버거랑 그 콩고기를 구분을 못한단 말이야. 라는 네. 이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뭐 빵이랑 뭐 다른 소스랑 야채랑 이렇게 막 맞아요, 섞어 맞아요. 넣으니까 더 구별을 못 하게 되는데. 패티만 그게 먹어도 있어요. 모를까 그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소를 먼저 갔어요. 음. 그 다음에 롯데리아를 갔거든요. 롯데리아 그날-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네, 그 연구원 분이랑 너무 저기 잘 도와주셔갖고 사실 그건 굉장히 감사한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냐면 그걸 먼저 먹었을 때는 거기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교 시식을 하느라 진짜 순서가 그걸 중요하군요.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먼저 먹느냐가. 솔직히 그 연구원에서 먼저 먹은 거는 닭고기였어요. 아, 예. 네. 닭고기를 먼저 먹고 그걸 먹었으면 이거 아니에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체육을 먼저 먹었을 때 고기 같아. 그것만 먼저 먹었으면 네. 그렇다. 제가 이거죠. 예전에 먹어봤던 그런 콩고기, 근데 그 선배가 먹었다는 그 콩고기는 요새 기술 같은 거가 아닐 거예요. 그때는 진짜 당연하죠. 그냥 20년 콩을 전이니까. 갈아서 네. 그냥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그 살코기 씹는 맛이라든지 육즙이라든지 전혀 이런 거 없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이제 재현하는 기술 같은 게 굉장히 좀 발달하고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딱 먹었을 때는 말 안 하면 솔직히 고기라고 생각해요. 이거 제가 물어본 게 햄버거 하면 육즙인데 네. 물론 롯데리아는 제가 그때 육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랑 나 똑같은 게 우리 고기파잖아요. 저도 연구원 가자마자 계속 육즙 얘기만 했거든요. 아니 육즙이 없는데 이게 되냐. 아니 그 햄버거 솔직히 말하면 고기 자체는 좋은 고기 안 쓰잖아요. 네. 기름기 많은 부분을 써가지고 갈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 육즙 아니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콩고기에서 육즙이 과연 나올까? 일부러 그러니까 집어 넣는 넣는 거죠. 거지 막.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을 넣고 그거를 약간 재운 다음에 갈아서 약간 배게 하는 거죠. 하긴 그게 산업이 발달하고 수요가 늘면 기술은 발전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권혜리 기자 그걸 보고 든 생각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한번 생각이 드셔보세요. 들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저도 조금 일단 닭고기는 먼저 먹었을 때 고기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닭고기를 먹으니까 이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품이 나오려면은 사실 뭐 롯데리아도 그러니까 그 롯데 푸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슨 뭐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돈이 될 것 같아야 이제 제품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제품을 내놓을 때 그 맛도 다 이렇게 뭐 설문조사도 하고 지수를 매겨가지고 내놓거든요. 근데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 6.3점이래요. 만점은 10점 9점이고, 만점에? 9점 만점. 9점 만점. 예. 그러니까 이게 만점이 또 왜 9점이야? 홀수로 가는 게 뭔가 이렇게 척도를 하기가 쉽다 그러더라고요. 예. 3.33보다는 3이 낫겠네. 예, 그래서 9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롯데푸드가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6.3점이 딱 걸리는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네. 궁금했던 게 패티를 어디서 수입해 오거나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거군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료 대부분의 원료는 그래도 수입이에요. 그러겠죠. 네. 뭐, 근데 이제 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콩이랑 밀. 콩, 네. 밀.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대체육은 콩고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콩 비린내를 없애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그 밀 단백질을 좀 더 섞고 해야지 고기 맛이 더 가까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콩이랑 밀로 그 어떤 살코기의 근섬유를 재현한 약간 딱 보면 시리얼 같이 생겼어요. 조그만 시리얼.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원료는 수입해와요. 그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건 쪽이 훨씬 발달되어 있는 유럽에서 그런 걸 많이 생산을 하고, 근데 그걸 들여와서 배합 비율을 어떻게 하고 육즙이라고 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을 어떻게 섞고 이런 제조 과정은 또 거기 노하우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번에 내놨는데 정말 이렇게 소비자 대상으로 다 하고 해가지고 6.3, 그러니까 제품이 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게 나와가지고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이제 고기만 먹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약간 젊은 세대, 20대 정도나 그리고 젊은 아기 엄마들에게는 그 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 쪽으로도 아기 엄마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네. 있겠어요. 예.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롯데리아에 나온 그거 말고 먼저 출시됐던 게 출시된 게 그 아기들 먹는 용 닭고기 커틀렛이라고 해야 되나? 닭고기 가스 같은 제품이에요. 치킨 너겟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고기를 먹이고 싶어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있는 있어요.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 튀기기까지 했는데 뭐. 예. 그래서 그쪽으로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걸 먼저 내놨고 저는 어떻게 해도 사실 저도 이 비거노믹스는 취재할 가치가 있고 앞으로 분명히 좀 더 이렇게 확장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취재를 나가긴 했는데 제가 사실 고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누가 구별을 못하겠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위를 위해서 먹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 매장에 계신 분들한테 구별을 잘 못해요 진짜. 근데 아까 네. 얘기한 대로 순서를 바꾸면 혹시 구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햄버거를 먹고 근데 그걸 패티만 먹으면? 먹었다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구소에서. 그 연구소에서는 제가 그냥 그 가스인 채로 먹었지만 햄버거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따로 했죠. 그러니까 그 무작위로 했죠. 그냥 동시에 드렸어요. 이렇게 불고기 버거랑 이거랑 드리고 꼭 두 분씩 앉아 있는 테이블 갔었거든요. 공짜로 줬습니까? 아 그렇죠. 아 좋았겠다. 그거를 딴 거 다 떠나서 그거는 그분들은 앉아 있다가 처리- 갑자기 그렇죠. 앉아 있다 땡 잡았네요. 네, 그렇죠. 한 입씩만 드셔보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그 남학생 같은 경우는 식감이 똑같다고. 그냥. 남학생들은 입맛이 네.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맛있는 거 하나보단 어영부영 5개 먹는 게 낫고. 아니 근데 그 아기 어머니 한 분도 그분이 열어서 보셨어요. 보면 딱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 봤으니까 알지 맛으로는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 그때 저는 이것도 약간 세대 차라고 느끼긴 했는데 또 한 테이블이 여중생 테이블을 했어요. 네. 근데 진짜 전 세대 차를 느낀 게 여중생 테이블 했는데 1대1 여기도 한 친구는 이게 고기다 한 친구는 이게 고기다 막 찍었어요. 그 리포트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놀라더니 그 식물 고기라고 찍었던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식물 고기가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맛없는 쪽을 골랐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충격 아니에요?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그 취재하면서 제가 이제 뭐 소비자 트렌드 연구원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진짜 요새 10대, 20대들은 고기가 더 맛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옅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고 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특이하네. 아니 우리 때만 해도 진짜 네. 한 달에 한 풀만 사 먹는다고 하는 게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러니까 근데 반대예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물 고기가 더 고급스러운 것. 그리고 이게 좀 더 맛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 진짜 고기. 맛있는 건 식물 고기. 이렇게 장난삼아서 저 얘기하더라고요. 같았으면은 그 식물성 버거를 2개를 놓고 고르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는 속이는 그건 거. 삐뚤어진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마 연구를 하려면 대족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됐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건강 때문에 택하는 비중이
더 많을 건가요? 네. 아니면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건강이에요. 우리나라는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채식이나 그 비슷한 뭐 락토 오보 정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근데 전에 채식만 하면 건강해집니까? 그러니까 전에 다큐를 보면 그런 게 그것도, 있었어요. 네. 스님분들 건강 검진한 게 있었거든요. 네. 전부 콜레스테롤이 오바더라고요. 그냥 채식만 하는데도. 아. 저도 최근에 느낀 게 저녁에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네, 네. 그 대추방울 토마토를 맛있잖아요. 방울토마토보다 그게 뭐 달아요. 달달하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칼로리도 되게 낮게 나와요. 100g에 100 얼마 안 돼요. 10몇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1kg짜리 물론 다 못 먹지만 뭐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지겠거니 했는데 살이 더 찌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채식이 정말 건강에 좋으냐 아니냐 그거에서 되게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한때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채식이 무조건 건강에 더 좋다라고 했다가 그거 아니다.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채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방금 선배도 얘기했지만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 되게 건강한 느낌 확 그렇죠. 들잖아요. 사실 건강한 느낌.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동물성 단백질보다 오히려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 게 몸에 안 좋다는 쪽으로 점점 더 의학계 의견은 굳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식이 몸에 좋아라고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업계에서 이거를 앞으로 광고를 하고자 할 때 환경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먹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뽀얀 거탑의 영역을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육류를 많이 먹죠. 옛날보다 많이 비교할 수 먹어요. 없을 아, 정도로 그럼요. 많이 엄청 먹죠. 먹죠. 그래서 그 완전 채식을 한다기보다는 가끔씩 그런 식으로 이제 좀뭐 좀 섭취를 좀 줄이자는 그렇지 뭐 정도.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근데 이제 한 끼씩 그렇게 먹는 정도라면 뭐 제가 마인드셋이 저도 좀 바뀐 게 저희 회사의 그 회사 식당에서 네. 점심하고 저녁 때 샐러드를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먹어보니까 물론 아주 뭐 야채가 너무 좋아, 채소가 너무 좋아. 이거 약간 가벼운 느낌은 있지 않아요? 네. 먹고 그거보다는 드레싱만 맛있다면 드레싱도 칼로리가 꽤 되겠죠? 아, 그럼요. 네, 드레싱이 칼로리가 꽤 되는데 맛있는 드레싱이 조금 듬뿍 들어가서 이렇게 좀 네, 그러면 이제 채식만 하시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농반 진반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꾸준히 몇 번 먹다 보니까 샐러드도 돈 주고 사 먹겠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샐러드를 왜 돈 주고 사 먹어 그거를 풀떼기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먹어버릇하니까 그 은근히 포만감이 있으면서 만족감도 좀 있고 맛도 있어요. 그 드레싱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아주 뭐 칼로리 높지 않은 오리엔탈 드레싱 같은 거라도 하면 은근히 또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뭐 비건 얘기할 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걸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을 것 같고 네네. 마케팅 차원에서는 제가 서울대가 대학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그 채식 코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예요? 채식 뷔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리포트에 그 인터뷰 나오신 그 교직원 분도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학교만 오면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드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채식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런 또 정도라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또 채식을 또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아직은 아까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물론 채식이 더 맛있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골라 그러면 무조건 채식 안 고를 거예요 아마. 그래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근데 연령대가 있을수록 채식을 원하는 또 성향이 많아져서 좀 그쪽을 또 노려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그런 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식당에서 그 왜 여사님들 우리 저 네. 회사 네네. 청소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네. 와 그분들은 이만한 데다가 샐러드를 하나 가득 가져가서 드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강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를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진짜 밥에 한 서너 배는 가져가서 드시더라고요. 샐러드 코너에서. 근데 아까 두 분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저는 약간 좀 그 눈에 띄었던 부분이 그 이제 아기 엄마들이 찾는다라는 부분이 네. 그게 이제 흔히들 우리가 애기들한테 무슨 뭐 가공식품 안 먹인다 라면 안 먹인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 햄버거 패티를 꺼려한다는 것이지 얘를 뭐 건강을 그러니까 생각해서 채식주의자를 만들어야지 아니, 뭐 그건 이런 아니죠. 거는 아닌 전혀, 거죠. 전혀. 그러니까 지금 선배 얘기한 것처럼 약간 건강 차원에서 고기를 좀 덜 먹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는 수요가 있다는 시장 조사가 돼서 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프라이어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튀겨서 맞아요, 먹였을 맞아요. 때 이게 뭐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꼭 고기보다는 왜냐하면 애들이 고기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네. 고기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뭐 이제 튀기거나 뭐 뭘 무치거나 이런 거보다 그래서 왜 무항생제라든가 뭐 유기농 이런 것들을 사실 몇 배나 비싼데도 엄마들이 손이 가는 이유가 결국 그런 거고. 그러니까 농업이 그 앞으로 산업 수요 같은 걸 봐도 농업이 계속 고부가 가치가 되는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종사자도 늘어나고 뭐 산업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다른 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웰빙 더 좋은 웰빙이라는 것도 이제 지나가 버렸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더 몸에 좋은 걸 찾는 트렌드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비싸도 뭐 샐러드 사실은 비싸잖아요. 그냥 나가서 샐러드 사 먹으면 네. 비싸죠. 비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동네도 이제 샐러드 파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샐러드 파는 가게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냥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그냥 포장돼 있는 그런 거 말고는 네. 정말 샐러드를 파는 가게 이런 데가 샐러드 많지는 가게. 않잖아요. 근데 네. 있는데 한 8,000원, 9,000원 하더라고요. 한 1인분에. 근데 지금 벌써 표정이 비싸죠. 그걸 근데 삼겹살 1인분이 얼마예요? 생각해 보면. 요새 삼겹살 1인분 150g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가서 1인분만 먹고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2인분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도를 생각해 보면 저도 근데 한 반년 전, 1년 전까지 회사 샐러드 먹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게 그러게요. 그럼 그래도 삼겹살 먹어야지. 내가 왜 그걸 먹어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먹어보니까 네. 건강 차원에서는 네. 가끔 먹어줄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기자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게 그게 네, 가끔씩 네. 어디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도 꼭 샐러드를 시키는 분들이 네. 계신데 아니, 그런 제가 데는 샐러드도 비싸잖아요. 비싸죠. 막 거기 15,000원, 비싸죠. 18,000원씩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걸 사실 좀 롯데리아에서 좀 조심스러워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그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채식 주의자들이 계시잖아요. 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다. 저한테 주의자들한테 항의 예, 받았죠. 가짜다.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채식버거라고 하시면 큰일 난다. 대체육버거라고 하셔야 된다. 왜냐면 항의가 한 번 와가지고 지금 뭐 소스나 이런 데 다 그 동물성 물질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채식버거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롯데리아 그건 입장도 또 뭐.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롯데리아 입장도 우리는 지금 대체육 버거를 시범 출시한 거지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제가 사실 요거를 취재한 계기가 그 저번에 그 제가 하와이 놀러 갈 때 옆자리에 그 독일인 탔다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그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불평을 딱 하는 거예요. 대한항공은 비건이 없다? 비건이 없다. 왜? 없어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 요청하면 해야지. 해줘요. 미리 요청해야 돼. 예. 근데 아니 대한항공 정도면 있을 줄 알았는데. 대한항공 늘 아니 근데 있는 준비하기 걸 쉽지 않겠다. 예. 저도 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예, 있고. 이게 뭐 할랄 푸드라든지 할랄 뭐 푸드. 비건 음식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걸 거는 이제 드시고 사전에 싶으면 미리 요청을 사전에 하잖아요. 얘기하세요. 그 그렇게 돼 있어요. 외국 항공사는 타자마자 비건 주세요. 비건이 나오나 보죠? 저도 사실 요청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그를 외국 항공사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게 다 돈이고 수량을 맞춰서 그러니까요. 가져가는데. 근데 뭐 하여튼 이게 비건 같은 거를 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약간 불평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온도 차가 그걸 네. 보고 뭘 보고 그걸 느꼈냐면 그 TVN에서 하는 해외에서 먹힐까 현지에서 먹힐까에서 그때 이연복 셰프가 짜장면을 네. 이제 그렇죠. 그 해변에서 파는데 비건 주문을 하면 비건을 만들어준다 네. 해가지고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이었는데 짜장면을요? 네.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그게 주 어떤 뭐 하나의 에피소드였어요. 주문을 되게 복잡하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난 비건이어도 아니고 새우 빼달라는 사람 있고 소고기만 빼달라는 사람 있고 둘 다 빼달라는 사람 있고 뭐 굉장히 각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요리를 하나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요리를 하나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였는데 보면서 든 생각이 참 다양하구나 일단은. 재료야 그렇다 쳐도 춘장을 볶을 때 기름을 쓸 텐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신선 기름도 기름을 써요. 예, 그 기름도 그런 기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포인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먹는 거는 사실 주는 대로 먹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많이들 가는 사실 뭐 스타벅스나 이런데 뭐 시럽 몇 개, 맞아요. 예를 들면 샷 3개, 2개 이런 거 이제 좀 구별해서 하는 거 조금 이제 좀 익숙해졌다. 아니요 전혀 그래요? 전혀. 저는 사이렌 오더를 많이 제일 쓰는지.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네.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네. 한국에서는 그래도 말이 통하니까 네. 서브웨이 같은 데 갈 때가 제일
거기는 빵 종류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골라야 너무 돼. 많잖아요.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하는 게 우리가 그런 거죠. 올. 눈으로 재료 다 넣어달라. 다 넣어라. 내가 골라 빼면 되지. 뭐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건데 네. 아직은 그런 거에 익숙하진 않죠. 네. 근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식 음식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10년 전에 150개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채식 많아졌던 거 네. 많아졌더라고요. 네. 채식 연합이라고 이렇게 그런 채식주의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고 하면 작년에 350개가 된대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우리나라는 딱 그런 채식 음식점이 아니면 비건 메뉴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점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식당에서. 일반 식당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는 지난주에 시위했던 그 네. 여자분의 트위터에 마라탕 사진이 몇 달 전에 올라온 걸 사람들이 발견해서 네. 너 비건인데 무슨 마라탕을 먹냐 이러고 이제 시비가 한번 붙었어요. 근데 저도 그 시비에서 알게 된 게 그 손오공 마라탕이라는 지금 뭐 2호점, 3호점밖에 안 된 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비건 메뉴를 따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탕은 마라탕이 있고 비건 마라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난 그걸 먹은 거다. 자기 그거 먹은 거다 주장하는 건데 근데 재밌더라고요. 한승우 어쨌든. 씨는 미국을 좀 가끔 뭐, 가잖아요. 예, 예. 예. 근데 한번 가서 눈여겨보세요. 비건 메뉴가 있는 보통 음식점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도 미국은. 유럽보다는 비건이 별로 그렇게 아직 그렇지 않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한성우 기자나 저 같은 사람들은 미국에 갈 때 비건을 보자가 아니라 현지의 그 맛있는 고기를 내가 그렇지.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 있나 이걸 고민하고 가지. 우리가 그막 프라임 등급에 뭐 LA 가서 갈비 한번 거보세요. 한국보다 훨씬 싼데 맛은 진짜 또 탁월해서 그거 하나 더 먹어야지. 비건이 뒤에 붙어 있나? 이거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보죠 또.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 제가 사실 이 아이템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는 온도 차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하고의 우리나라의 그 비건 그러니까 그럼요. 비건의 정도 음. 온도차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사실 서울도 약간 국제 도시잖아요. 아직은 서울도 그래도 국제 도시라고. 길 가다가 사람들한테 영어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줘야 국제도시 정도에 들어가는 거 좀 아니에요? 되지 않나? 저는 준 국제 도시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혼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한 3, 4회 전부터 약간 캐릭터 잡은 것 같지 않아요? 전교 1등부터 잡았나 우리가? 아니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이 몰아가기 전교 진짜. 1등하고 하와이 갔다 온 다음에 미국 갔다 오고 어릴 때 30년 전에 왜 제일 이러세요? 이렇게 러그저리한 분들 사이에서 정말 말 그대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만든 산업 전반을 이르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빨리 좀 선점하고 하는 게 실제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블루오션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반도체나 IT처럼 막 모두 다 뛰어들어서 다 여기 지금 들어가야 돼 이런 산업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장세도 뭐 몇 년 안에 뭐 4배, 5배 된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도 이제 정책적으로 뭐 정부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 비건노믹스 뒤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얼마 전부터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해야 이제 된다. 그게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뭔가 유행이에요. 네. 잘 돼요. 네. 그게 한국에도 잘 될 몇 년 뒤면 잘 될 거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먹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1, 2인 가구 뭐 이렇게 환경 바뀌는 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그렇죠. 생각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크게 발전하는데 비건도 과연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까요? 과연 그 정도로 그렇게는 사람들이 예상이 잘 안 돌아설까요? 되는데 일단은 삼겹살에 쌈장 발라갖고 그 마늘 얹어서 먹는 그 맛을 한번 알고 나면 고기 빼시고 쌈만 드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근데 저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일진 모르겠는데 한국이 조금 속도가 빠르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피를 지금보다 생각해보면 그러겠죠. 모피를 생각해보면 사실 주류가 과연 근데 이제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이 이렇게 뭔가 진짜 메뉴에 비건을 넣어야 될 정도의 제가 어제 유통업체 분들을 만났어요. 사실 물어봤어요. 제가 비건 취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도 궁금해서. 근데 정말 사실 요새 모피 업체들이 여름날 이렇게 세일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만큼 모피는 안 팔리죠. 안 모피는 팔린다는 팔리죠. 거예요. 네. 뭐 그만큼 춥지 않은 겨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연예인 한 명이 그 톱스타인데 여자분인데
딱 봐도 수천만 원짜리 모피를 두르고 무슨 공식 상사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은 반응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으면은 야, 저 비싸겠다. 역시 뭐 그 사세다. 역시 그녀는 톱스타다. 이런 게 많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모피는 이제 많이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모피도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사실- 꽤 오래된 거 아니에요? 모피는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모피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사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네. 느낌이 어떨지 네.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그쵸.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피에 좀 부정적이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끔찍하더라고요. 그 모피를 입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근데 생각했어요. 그 채식주의자 분들이 약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예,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게- 궁금했던 게 그게 이게 아까 뭐 샐러드 가격 얘기도 나왔었지만 네. 이 채식주의자 채식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비싸다 혹은 어쩌면 뭐 좀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 내지는 뭐 약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뭐 그런 식의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약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채식 고기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롯데리아의 식물고기 버거는 가격을 좀 맞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사이즈의 불고기 버거보다 100원 싸요. 근데 재료비로 따지면 그러겠죠. 당연히 엄청 차이가 자수입인데. 나겠지만은 이거는 그 생산하고 만들고 제작하고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00원 차이 맞춘 것도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맛있다고 소문난 그런 좀 앞서가고 있다고 소문난 대체육 버거 같은 경우는 더 비싸요. 그 그러겠죠. 고기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게 크게 봐서 대체육이 자리를 못 잡았 지금까지 자리를 거의 못 잡았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맛, 하나는 가격.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부터 대기업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했고, 근데 해외에는 지금 비욘드 미트라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동원해서 올해 2월부터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비욘드 미트가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그 대체육 쪽으로 좀 선도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 회사 이름이 비욘드 미트. 네, 회사는 비욘드 미트예요. 여기가 좀 맛을 좀 살렸다고 한 데인데 여기 빌 게이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약간 비건일 거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비건이고요. 빌 게이츠도 비건일걸요? 그러니까 좀 비게이츠는 모르겠어요. 디카프리오는 뭐 환경이 확실히, 워낙 관심이 예.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회사가 올해 그 뉴욕 나스닥에 이제 기업 공개를 했어요. 아, 예. 근데 올해 나스닥에 기업 공개된 모든 기업들 중에서 제일 실적이 좋아요. 제일 투자가 많이. 그리고 우버만 해도 처음에 엄청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주가가 이제 좀 한 2, 3주에 뚝뚝 떨어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는 확실하게 해외 트렌드는 확실히 세계적인 트렌드는 맞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대체육을 좀 맛있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는 레스토랑들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고급 뭐 스테이크하는 레스토랑들에. 근데 맛있는 거 먹으러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갔는데 나는 비건이다 하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그 얘기 말씀드리니까 막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 정도의 고기는 그러니까 대체육이면 어느 정도의 맛이 나는지 굉장히 그러니까 궁금해지긴 우리나라에서 하네요. 수입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동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개발하는데 돈도 들고, 근데 저는 이거는 롯데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아니 잘한 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사실 계속 노력을 해야 우리도 맞아요. 만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동원은 이제 수입하는 걸로 쪽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12,000팩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온 거죠. 꽤 비쌀 텐데. 네, 꽤 그것도 싸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또 비건, 그러니까 그 채식주의자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또 것도 그분들은 있는 것 또 반대로 그걸 원했겠죠. 네. 그거를 빨리 좀 가져왔으면. 그리고 그냥 먹어볼까? 이런 것들도 좀 있었을 거고 사실 그 뭐야 이게 그게 있어요. 이런 유통업체 있죠.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했던 곳들은 예를 들어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롯데에서 만드는 그 고기를 했다가 재고 소진하고 더 안 주문을 안 넣을 거래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꽤 팔려요. 그러니까 마트를 가시는 분들의 그렇지. 그 소비 마트 사는 패턴하고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거지. 온라인으로 이런 거를 사는,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배송받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세대? 약간 그런 사람들 소비 패턴? 이런 데는 또 조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것도 뭐 마켓컬리 같은 그런 데도 막 입점돼 있고 그런 비욘드 찾아봐야 같은 되겠네. 경우는. 어떻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한국에서는 일단 대체육이라든가 비건은 좀 세대의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롯데리아 버거는 그럼 일단 원가는 사실 그냥 불고기 버거보다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걔들이 이윤을 좀 덜 남기고 가격을 100원 낮은 가격으로 내놨다는 거죠. 원가로 보면 그쪽이 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소고기고 이거는 콩으로 만들었을 때 적지 않고 약간 또이또이 근데 정도. 네. 어쨌든 100원 차이로 이건 이제 뭐 시장 반응도 보고 뭐 이런 차원에서 더 이제 100원 출시를 한 상품이니까 그렇고 이게 진짜로 나중에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마진도 좀 남아야 되고 할 텐데 그쵸. 가격대는 어느 정도. 근데 그 기술이 또 계속 발달을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수록 사실 그것도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도 아직 적자예요. 지금까지는 그 이제 뭐 그렇게 막 나스닥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곧 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돈을 쓰면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규모가 더 커지고 하면 그것도 좀 더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기술도 더 발달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건강이든 네. 환경이든 돈을 조금 더 쓸 생각이 있어야 사람들이 네. 그래야 이제 이게 자리를 뭐 잘 그렇죠.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시내에서도 몇 군데만 이제 롯데리아에서도 이걸 출시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공급이 끊겼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팔렸어요? 접 많이 팔린 거예요? 많이 팔렸어요. 오. 한 접포당 하루에 10개 나가겠지 하고 만든 10개, 거예요. 10개. 네. 근데 하루에 40개씩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소진돼 갖고 한 며칠 끊겼다가 급하게 신기해서 또 사 그럴 수 드셔보신 있죠.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그날 몇 아까 시간을 다시 좀 약간 돌아가자면 야 롯데리아 먹니 저거 먹어보겠다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맘 먹고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긴 뭐 롯데리아 오시는 왜냐면 분들은 대충 제가 알고 오는 그날 거니까. 약간 연구소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롯데리아를 좀 점심시간 지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팔리거든요, 대부분 점심시간 때. 그래서 정말 그 제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는 제가 요청해서 했으니까 이걸 선택하시는 분이 있나 엄청 기다렸거든요, 있는 김에. 근데 사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 분도 없었는데 그날도 벌써 오전 한 점심시간까지 20개는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어봤더니 왜냐면 저는 이렇게 그 무인 이거 앞에서 망설이는 분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본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혀 그쪽으로 손이 안 가요. 근데 이 점에서 한 얘기가 그냥 요거 시키시는 분들은 그냥 직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알고 온 거죠. 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조금 기사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먹을지 고민하지 않고 와서 시키는 식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회사 가까운 데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회사 가까운 데는 없어요. 약간 좀 직장인들 많은 쪽에 되지 제가 갔던 곳은 않았을까? 숙대점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네. 좀 가용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비건이 우리나라에도 좀 지금보다는 확실히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문화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그 뭐 이렇게 쭉 뭐 프루토리움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 단계를 소개를 이제 막 하는 기사들이 네네. 나오면 사실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한두 개 서너 개까지 읽다가 아마 오히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비건에 대한 그죠. 선입관을 만드는 맞아. 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뭐 이렇게까지 그냥 육식 채식 이거 아니야? 뭐 약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분들 하나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롯데리아에 항의하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야 이건 나의 철학이고 나의 신념인데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쫙 벌어지니까 와 이게 무슨 종파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떠나서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소수의 입장에서 다수가 한심해 보이거나 뭐 나빠 보일 수도 있겠죠. 그 시위한 분들처럼 오히려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게 모든 사람들이 좀 거부감 없이 이렇게 마음의 장벽 없이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괜찮네라고 생각해서 옮겨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다양해지면서 나의 신념은 굉장히 좋은 거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무지몽매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야 서로 조금 소통이 되고 자연스러운 좀 만남이 되고 할 수 있을 텐데 저 지난주에 그 시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뭐 왜 도대체 뭐 예를 들면 먹는 거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뭐 숭고하고 좋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럼 그건 또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나? 그냥
내 판단과 나 자신을 존중해주고 네, 상대를 또 상대대로 존중해주는 사회가 돼야 맞아요. 뭔가 좀 조화롭게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비건도 괜히 그쪽으로 안 갔으면 그냥 좋겠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뭐 그 어떻게 아직은 얘기가 없고요. 사실은 그게 뭐 업무 방해나 뭐 영업 영업 방해 이런 걸로 방해죠. 영업 충분히 방해이기도 뭐 하고. 될 텐데. 그쪽 가게 분들을 특히나 얼굴을 공개해서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 음식점 분들을.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날벼락이죠. 그냥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본인들이 들어와서 막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한 네. 좀 뭔가 민감한 부분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네. 뭐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죠. 그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 영업하시는 사장님 뭐 종업원 이런 분들 얼굴이 막 다 나와버리니까 저는 거기서 더 센 폭력을 느꼈어요. 그건 폭력이죠. 그분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뭐 위법을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법을 아니 무슨 그야말로 뭐 담배, 마약 이런 거 파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파는 집에 가서 그분들 얼굴을 내면서 막 거의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한 그 댓글에서 부정적인 게 그런 인상을 단시간에 많이 받은 분들의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렇죠. 그 채식한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그냥 고기 맛을 아예 느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약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이거나 네. 과격하게 약간 아직 저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막 주입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거부감이 엄청 아유 들 수밖에 그럼요. 없죠. 다들 뭐 생각할 만큼 하고 살고 있고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내가 옳고 너는 글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종교 전쟁 같은 그런 분위기로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안 그래도 네. 복잡하고 안 그래도 참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은데 먹는 것까지 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첨예한 갈등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저는 일부의 일탈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히려 저는 그 과격한 어떤 행동은 거기서 나왔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예를 들면 저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채식을 할 생각이 없는 매끼 동물성 뭐가 있어야 돼. 계란 하나를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네. 그 반대로 만약에 제가 채식을 한다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 채식을 예를 하는 들면. 사람들. 예.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참 그럴 수 있죠. 예, 끼니마다 왜 그거밖에 안 먹어? 예를 들면 라든가. 회식을 간다거나 예, 예. 네. 비건분들의 그 분노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과격한 옛날엔 반대로 그 반대 폭력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셌었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 비건 분들 중에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튈 정도의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본인들이 앞으로 넓혀가고 싶은 입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반대로 저는 비건이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한 의식, 피해의식 그러겠어요. 같은 게 그러겠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긴 진짜 10몇 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요즘에는 요새는 요즘에는 그렇진 않죠. 일단 그 무슨 뭐 개고기를 먹으러 가자라는 얘기 자체를 굉장히 쉬쉬하는 분위기. 소수가 됐죠. 맞아요. 회식을 네. 거기서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아이, 없는 그죠, 말도 안 그죠, 되는 그죠, 거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아니 거고. 저도 진짜 저 입사 초기니까 그렇지 요새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뭐 개고기를 그때는 근데 이제 뭐 회식도 회식이지만 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선배들이 데리고 갔었어요. 딱 그 마인드죠. 먹어보면 맛있어. 네가 몰라서 그래. 근데 그래서 따라가서 뭐 어쨌든 그렇게 됐으니까 먹긴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보니까 완전 까먹고 있었던 게 생각난다. 저도 10대 때는 고기를 안 좋아했어요. 회사에서 익힌 입맛이에요. 예? 아 진짜로 저기 생선 조개 그거는 좋아했어요. 아까 얘기한 부모님이 원래 약간 그런 좀 그런 거 있었나 봐. 고기보다 채식을 근데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제 동생이 남동생이 고기를 엄청 좋아하니까 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저는 그 여학생들도 약간 10대 여자들은 아이, 그 고기 지금, 맛이 지금 나이가 얼만데 10대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야지. 아니 그 제 얘기는 아니 왜냐면 저는 그게 원래 같이 지금 묶으려고 지금. 아니 어디 그게 같이 아니라 가려고 잠깐 나 말 좀 깜빡이 켜고 들어와요. 깜빡이 나 말 켜고. 좀 할게요. 저는 왜냐면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더 비싸고 더 맛있는 것이 식물 고기일 것이다라는 그 말이 충격이어서 제가 취재했던 다른 그 소비자 트렌드 연구하시는 분들 들었던 것처럼 아 이게 요즘 세대 차이가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 얼굴 빨개졌다. 식물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자극적인 맛을 10대 여성들은 저는 이제 정말 아니지만 10대 오리지널 여성들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잖아요. 떡볶이 뭐 이런 거. 약간 정말 요새 매운 음식들 되게 센 것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니 뭐가 근데 저는 꼬였죠. 약간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저는 고기 맛이 확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사회 나오고 막 이러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요새 것도 좀 고기 있지 맛이 않나? 별로. 아 그래요? 예. 고기는 저는 술이에요. 고기는 늘 주지육님이에요 진짜로. 고기는 술이라서 술 많이 먹으면서 저는 고기 맛이 확 이렇게 아니 아까 네. 맨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모르겠어요. 완전 고기 한쪽으로 맛도 빠져버렸다. 고기 네. 맛도 조금 이게 쌓이다 보니까 다 그 맛이 그 맛 같다는 요새 저는 느낌이 들어서. 또 드시다 보니. 아니 뭐 예를 들면 네. 삼겹살만 네. 해도 뭐 몇 집을 가봤겠어요. 네. 그러니까 삼겹살도 처음에 예를 들면 그 왜 멜젓 해가지고 제주 네. 골에 가서 찍어 먹고 할 때는 얘 이거 신기하네 재밌네 이렇게 뭐 맛도 있네 이렇게 먹었었다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이런 뭐 숙성 뭐 이베리코 뭐 요즘 막 되게 또 많이 나오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술 마시러 가더라도 저는 한 너댓 점 먹고 나면은 고기 안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중에 그 문제가 크긴 크죠. 네. 점점 더 커지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나이를 먹으면 직급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런 게 무너지고 약간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지난주에 시청률은 얼마 안 나왔지만 SBS 스페셜이 그 40대의 그런 문제를 다뤘어요.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서는 얕보고 깔보고 뭐 치인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뭐 그 나이 또래한테는 반향이 좀 있었는데 뭐 어쨌든 비건도 그렇고 한번 이 사회 전체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다양성이랄까 뭐 더 오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좀 그런 관념과 문화를 바꿔야 하나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용이 필요한 시점. 관용이 필요한다 진짜 정말 소통을 해야지 소통하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워낙 많고 이게 본인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뭐 꼰대라는 표현도 결국은 거기서 나온 걸 거고 그러니까 비건 같은 문제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100% 이해를 못하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몇 번 지하에서 샐러드 사다가 살 빼겠다고 먹다 보니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 삶인데? 거기 닭가슴살이 들어있었구나. 닭가슴살이랑 계란도 가끔씩 또 계란 그러죠. 들어있죠. 네. 근데 그것도 그 계란 단계에 만드는 거는 들어있잖아요. 락토 오버에 되죠. 단계에 흰 고기만 먹는 것도 네. 있잖아요. 그리고 참치도 있어요. 참치 샐러드 있으니까 참치 맛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도 약간 뭐 비건입니다라든가 뭐 비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고 썼다기보다는 이게 앞으로 좀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긴 하다. 그렇죠. 요거에 초점을 맞춰 좀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더 느껴지는 게 일단 뭐 앞으로 잘하면 우리나라가 뭐 비욘드 미트처럼 이런 대체육을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좀 가깝게 느껴지는 상황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지금 패션 위크들이 있잖아요. 세계 4대 패션 위크가 있잖아요. 뭐 파리, 뭐 밀라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런던이에요. 런던에서는 이제 앞으로 모피 제품을 못 올려요. 아예 털을 아예 못 써요. 근데 사실 지금 세계 소위 이른바 말하는 패션 명품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 그 기준을 맞추면서 그런 어떤 세계 4대 패션 위크에 올릴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놓는 디자인력과 기술력 가진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 의류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모피를 없애야 된다는 이게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뭐 우리는 이런 걸 씁니다를 강조하는 회사를 못 봤거든요. 근데 강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옷 같은 건 수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특히 이제 명품이 된다고 할수록 더 뭐 아주 낮은 섬유 산업, 남의 하청을 받는 섬유 산업 말고 이게 이미지와 브랜드 그 파워를 가진 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데 있어서도 사실 그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여자분들은 다 아는 브랜드예요. 스텔라 맥카튼이라고 그 비틀즈 폴 맥카튼이 딸인데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어요. 네, 비틀즈 폴 맥카튼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 작가님 아실걸요? 작가님 아시죠? 스텔라 맥카튼이. 그죠? 가죽도 안 써요. 100% 식물성만 써요. 그러니까 운동화도 나오고 뭐 가방도 나오고 운동화를 가지고 안 쓴다고 하니까 다 나오는데 예, 100% 식물성 그것만 쓰는데 진짜 언뜻 봐서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거의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우리나라 뭐 신세계 명품들은 다 들어와 있고 굉장히 각광받는 브랜드인데 물론 예쁘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가장 크지만 그쪽으로 특화해서 스텔라 맥카트니 하면은 약간 식물성, 내가 이걸 사면 동물 재료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거에 초점 맞춘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테슬라 거기가 이제 진짜 나쁜 사람이다부터 뭐 정말 세기의 뭐 혁신가다부터 이렇게 굉장히 이게 엇갈리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두 생각이 일치하는 거는 힙한 거 되게 좋아한다. 그렇죠. 그죠? 세련되고 힙한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년까지 테슬라 자동차는 모두 비건으로 간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말만 먼저 던졌어요. 그렇게. 자동차가 비건으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시트 가장 시트부터? 생각할 수 있겠고 다른 것들도 뭐 좀 있겠죠? 뭐 기름이라든가 뭐 아니 그럼 여러 가지. 테슬라는 전기니까. 네. 근데 일단 그걸 언제 다 구현하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제까지 우리는 비건으로 간다 그 말부터 먼저 던졌어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멋있다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느낀 게 이 사람이 지금 먹히는 포인트 그쪽 동네에서 먹히는 포인트는 이런 거구나. 멋있어 그런 보이려면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뭐 당장 우리는 뭐 채식 인구도 뭐 채식 연합 같은 그런 단체 쪽에서는 150만 명을 추산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외부에서 말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50만 명 될까? 50만 명이면 1%잖아요. 그 진짜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이게 되게 트렌드다. 뭐 대단하게 뭐 물결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미리 조금 이제 뭐 표시가 나고 우리 힙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새로운 경험과 또 그다음에 네. 소통하는 자세, 열린 자세를 갖고 힙한 삶을 살자는. 네. 왜요? 왜 놀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지났어요. 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네요. 딴 얘기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네. 지나갔네요. 네. 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